다시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죄 공소장을 좀 더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법조팀 박병현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이 100쪽이 넘잖아요. 다시 차근차근 한번 따져보면 먼저 궁금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계엄을 언제부터 계획했는지도 나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군 지휘관들에게 정치 상황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건 지난해 3월부터입니다.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식사를 하면서 군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냐 말을 했다는 겁니다. 지난해 5월과 6월쯤엔 또다시 김 전 장관과 저녁을 먹으며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냐라고 물었다는 게 검찰 수사의 결과입니다. 지난해 8월엔 정치인과 민주노총 관련자들을 언급하면서 현행 사법체계에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며 비상조치권을 또 언급했습니다.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 이후엔 대통령 관저에서 방송을 포함한 언론계 그리고 이른바 정치 좌익 세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는 게 검찰 수사 결론입니다. 내일 또 탄핵 심판 변론이 열리는데 재판관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물어봤던 게 그 포고령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쓴 게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이 쓴 거다. 김용현 전 장관과 웃으면서 대화를 했다. 이렇게도 증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공소장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예, 윤 대통령은 계엄 이틀 전에 김용현 전 장관에게 계엄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에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초안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윤 대통령은 야간 통행금지 부분만 삭제한 뒤 별다른 수정이 없이 됐다라고 말해 승인했다는 게 공소장 내용입니다. 내일 탄핵 심판에서는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할지 또 관심이 가는군요. 또 다른 쟁점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느냐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조사됐습니까? 예, 검찰은 국무회의 절차가 위법했다라는 근거로 크게 5가지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안건이 국무회의 의안으로 제출되지 않았고 정족수가 되기 전에 임의로 비공식적인 의견을 교환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왔던 김용현 전 장관이 1시간 30분 동안 순차 심의를 했다는 주장과 완전히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정족수 11명이 모인 뒤에도 국무위원들의 안건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일방적 통보만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회의록 작성도 되지 않았고 국무총리를 거치지 않은 점도 검찰이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입니다. 계엄 선포 이후에도 일시와 시행 지역 그리고 계엄 사령관을 제대로 공고하지도 않았고 국회에 통과하지도 않은 점 등이 절차 위반의 근거로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선관위를 점거했다는 그 부분은 공소장에 어떻게 담겨 있습니까? 예, 문상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이 중앙선관위 점거에 관련한 지시를 구체적으로 한 것도 윤 대통령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이제 합동수사본부 2수사단이란 표식이 달린 목걸이 표차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이 계엄 후에 계엄사대에 꾸려질 합동수사본부 준비를 미리 해뒀다는 의미로 풀이가 됩니다. 이들은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안대, 복면, 밧줄 등을 준비를 했고 자신들이 임의대로 판단한 선거 부정에 관여한 걸로 보이는 선관위 직원 30여 명의 명단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는 직원들의 신원을 확인 후 체포하고 수방사 벙커로 이송할 준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오늘 공개된 이 공소장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 측도 당연히 확인을 할 텐데 내일 탄핵 심판에 나와서 어떻게 반박을 하고 또 방어를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박병현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